많이 힘들었지?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너무 수고했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은 아마 이 말이었을 겁니다. 당신은 곧 행복해질 겁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이 말이 각인됐기 때문이죠.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은 다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막막하다. 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좋은 날이 오기는 하나? 제가 장담할게요. 100% 다시 좋아져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왜 100%라고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에는 뭘 찍어야 할까 고민이 참 많았다. 원래도 감정이 들쑥날쑥했었는데 10월달에 피크를 찍고 말았다. 원래 하던 콘텐츠를 하기가 버겁게 느껴졌다. 긍정을 외치며 노하우나 방법을 공유를 한다는 게 지금 현대로서는 못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계속 비슷한 콘텐츠로 밀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오면 어쩌지? 그럼 나는 또 평상시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영상을 찍어야 하나? 압박감이 느껴졌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며 영상을 찍을 자신이 없었다. 그래, 그럼 무리하지 말고 한 턴 쉬어가자.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완벽해야 할 의무도 없다. 사람들에게 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자. 내 실수투성이의 성장 스토리가 누군가에겐 불씨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편하게 끌고 가야 유튜브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오늘은 방법, 노하우 영상이 아닌 진짜 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한다. 무슨 얘기를 먼저 꺼낼까 고민하다가 내 예전 재취업 암흑기 썰을 먼저 풀어볼까 한다. 내 직업은 웹툰 작가다. 작년에 3년간 끌어오던 첫 작품이 완결이 나고 나는 백수가 됐었다. 그때 당시 로판이라는 장르를 했었는데 남성향 장르를 도전해보기 위해 그림학원을 다녔었다. 물론 돈과 재취업 확률 때문에 시작해보려 한 거지만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겠다. 암튼 5개월간 실업급여를 타먹으면서 공부를 했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온갖 회사에 다 뿌렸었다. 그중에 2군데서 연락이 왔었고 한 군데에서 그림 테스트를 봤었다. 결과는 불통이었고 그 당시에 회의감을 느꼈다. 나는 그때 당시에 내겐 남성향 장르가 안 맞다고 느껴졌다.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었던 나는 곧바로 경로를 틀어 여성향 장르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다. 추가 설명을 좀 하자면 짜장면만 만들던 요리사가 짬뽕을 만들게 되는 격인 느낌이다. 다시 공부를 할 새도 없이 찍어낸 포폴로 감사하게도 무려 5곳이 넘는 곳에서 컨택을 받았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평상시 좋아하던 장르도 아니었고 내 얕은 지식의 그림 실력으로는 그 좁은 문턱을 넘을 수가 없었다. 5곳에서 동시에 테스트를 보던 와중에 한 곳에서 불통이 될 때마다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감이 밀려왔다. 백수가 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던 차였고 모아뒀던 돈도 바닥이 난 상태였고 언제 또 내게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에 잠도 못 자고 점점 피폐해져만 갔다. 그때 나는 4일도 안 돼서 5kg가 빠졌었다. 내겐 너무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점점 뭔가 마음이 무너지고 있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남은 테스트였다.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구역질이 나고 현기증이 나는 와중에도 테스트 기간에 맞추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그렸었다. 아직 다 불통이 된 게 아니었다. 내게 남은 테스트들이 있었다. 코피가 나고 손에 힘이 없어 덜덜 떨려도 멈추지 않았다. 남아있던 정신력을 쥐어짜 펜을 움직였다. 다행히도 그 결과가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었다. 내가 생각했던 장르가 아니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로판을 다시 하게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던 결과가 나를 다시 살게 해주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다. 알바하면 되지. 다른 거 하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냐. 그때 당시에 내겐 다른 걸 할 용기가 없었다. 내 자신이 너무 부정적이었고 내 세상은 그림이라는 작은 틀이 전부로 보였었다. 그래서 나는 긍정을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또 미래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다시 예전처럼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나도 그렇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도 세상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해서 내가 10월달 얘기를 안 하고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먼저 꺼냈냐면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내 불안감은 또 다른 불안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직업적인 불안이 제일 크다. 계약 기간이 1년이었기에 빠르게 내년 봄쯤이면 계약이 만료가 된다. 상기가 될수록 마치 내 마음은 시간이 정해진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긍정을 많이 키워둔 탓인지 예전만큼 힘들진 않았다. 그리고 예전만큼 한 가지만 바라보지 않기로 했다. 이제 내 인생에 그림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루트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럼 내년을 위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사회로 나가기 위해 뭘 해야 할까?
일단 항상 만나던 친구들 말고 모르는 낯선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파티도 나가보고 모임도 나가보고 낯선 장소에 자꾸만 나를 노출시켰다. 그러면서 잠깐 동안 이어진 인연들에게 무례하다거나 매너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멘탈이 나가버렸었다. 사람과 교류가 없고 맨날 만나던 사람만 만나고 이러다 보니 내 화술이나 사람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나는 마치 온실 속 화초와도 같았다.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려 하는 화초. 10월 달에 원래 가지고 있던 불안감과 멘탈 터진 게 한 번에 같이 오다 보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근래 2, 3주간 마감을 치느라 계속 잠을 못 자고 운동도 못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난 긴급하게 7일간 회사에 쉬겠다고 요청을 했었고 다행히도 10월달은 5주차였기에 한 주차를 쉬게 해주셨다. 평일 5일을 내리 침대에만 보냈던 것 같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공상을 했었다. 또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긍정을 계속해서 되뇌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평상시처럼 일을 하고 운동을 하며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난 또다시 작은 생채기에도 또 넘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 또 뛰어갈 거고 또 맞설 것이다. 세상에 맞설 때마다 너무 힘들고 아플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나약하게 느껴질 때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은 무섭고 아플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아픔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버티고 견딘 두 분은 언젠간 취두부로 진화를 할 것이다. 그냥 무덤덤하게 강한 생체기에도 버틸 수 있는 취두부가.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방법, 지금 힘들어도 100%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나만큼은 포기하지 말 것, 그리고 긍정을 배울 것. 여기까지 전부 들은 사람은 알 것이다. 아직 나는 20몇 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 세월 속에서 나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지옥이 있던 만큼 천국도 있다는 말이다. 힘들어도 100%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당신은 해가 뜨기 전 추운 새벽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도 해가 뜰 시간이다. 벤자민 바버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로 나누지 않는다.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당신은 약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배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긍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당신을 100% 좋아지게 만들 것이다. 나와 함께 다시 걸어가 보자. 무너지고 넘어져도 또 다시 함께. 우린 할 수 있다. 아자 아자!